정도 감독단에 성공해 준다면은 충분히. 왜 인기말을 찾으십니까? 능력말을 찾아드립니다. 포인트 메이커 한대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합팬 여러분. 발상의 전환 한대건이고요. 마방 취재 한대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발상의 전환 한대건의 음담 파설 방송 일요일 경마 시작하는 부분을 보고 계십니다. 경주리 1300m 제3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8번. 네, 저기는 3경주입니다. 자, 이번만 니르바다는 29전 동안 단 한 번에 입상을 했던 오세인 앞입니다. 이미 뛸 거 다 뛰었고요. 경주의 전개는 분명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까지는 니르바다가 현성이 만난 도전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범 원더풀 챔피언은 능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고요. 현성이 만들어준 충막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날 계속 올라가는데 빨리 승급해야 되기 때문에 출범 원더풀 챔피언은 충막감이 맞고요. 7번 놓고 2번, 3번, 10번. 선두를 지켜냅니다. 2위는 7번 마 원더풀 챔피언. 일요일이에요. 월말입니다. 이제 구정이 코앞에다 달았네, 진짜. 1월에 다 갔어요. 오늘 지금 며칠째 지금 한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 주말까지도 이어진다고 하니까 경주마들한테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걔들은 로봇이야? 아니잖아. 이 추우면 아무래도 위축되죠, 사람이. 근육도 마찬가지로 위축되고, 특히 위에 타고 있는 기수들은 또 얼마나 춥겠습니까? 승부고 나발이고 진짜 어디 따뜻한 데 가서 이제 난로나 쬐고 그러고 싶겠죠. 예. 그런 것들이 또 이제 경주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오늘 길을 지나가다가 매번 보는 우체통이 하나 있어요. 빨간 우체통. 여러분들 요즘 우체통 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지나갈 때마다 아직도 우체통이 있네. 워낙 이제 문명이 발달을 하고 인터넷이 발달을 하니까 우체통에 편지를 넣어본 지가 벌써 한 20몇 년 된 것 같아요. 예. 군대 갔을 때 편지 쓴 거 제가 보면 그 이후에 쓴 적 있나? 연애 편지 쓸 때는 몇 번 써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오늘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그 우체통이 없어졌더라고. 시대가 변해가는 거겠죠. 삐삐가 나갔을 때만 하더라도 삐삐 최신형 갖는 게 소원이었는데 이제는 삐삐를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핸드폰도 최신형 아니면 얼라이 닥터라고 그래갖고 최신형만 나오면은 아주 환장을 하고 달리는 사람도 있고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어 뭐하러 배워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좀 있으면 영어 이렇게 들고 다니는 기계에서 내가 말하면 영어로 다 나올 텐데 영어, 중국어 뭐 필요가 있어. 시대가 변해가지만 경마는 그 스타일을 그대로 고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 마사 회장이 바뀌었죠. 예, 혁신적인 변화가 있다고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큰 기대는 하지 않는데 조금은 더 나은 환경에서 경마를 즐기는 사람들이 꼭 도박꾼처럼 취급받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용산지점 한참 문제 있었을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경마 끝나면 우르르 몰려 나오는 사람들 페인 같은 얼굴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름대로 다 즐기고 있는데 그렇게만 볼 시각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발전을 하고 있으면 거기 시대 상황에 맞춰서 또 경마도 발전을 해야 되겠죠. 예상가들도 그래. 옛날에는 이런 방송이나 있기라 했었어. 그리고 경마 비디오도 내가 그때 몇 년도에 벌써 2000년도 그럴 때는 월요일날 조교 끝나고 나오면서 비디오 테이프 사갖고 와서 지금 예상가들 여러분들 아시는 이정원이나 이혁호나 김태민이나 최훈이나 훈이형이나 이렇게 한 4-5명에서 우리 맨날 같은 골방에서 무슨 야동 보는 것처럼 그거 돌려보면서 막 욕하고 그랬어. 저 개새끼 안 갔다. 저거 다음에 오면 탕구라다. 그러면서 경주 복귀했었는데 지금 컴퓨터에만 앉아있으면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동영상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 되시면 내가 지난주에 먹었던 그 경주 아니면 좀 아쉬웠던 경주들은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한국마사에서 동영상 서비스 하고 있으니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저도 뭐 경마 끝나고 계속 복귀를 하는 사람이니까 거의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의 눈 뜨고 있으면은 컴퓨터 앞에 앉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몸이 점점 망가지는 거야. 확실히 뭐 ET처럼 배가 나와 있고 방송으로는 잘 안 잡히지만 내가 내 몸을 보고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예전에 그 날쌔하고 멋있었던 그 한대건이가 이제는 동네 아저씨가 돼버려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성적만 좀 나왔으면 좋겠다. 정말 개차반 같은 성적 때문에 내가 얼굴을 들고 방송을 못 찍겠어. 제가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변화를 보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변화의 시점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한대건은 한 주도 경마에 실패했다고 성적이 안 나왔다고 해서 등한시한 적 없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그 성과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방송의 내용으로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일요일 방송도 최선을 다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주가 그럴 일이 있어. 취재기자 문제가 좀 김지영 위원이라고 이제 취재기자를 지난주에 문제가 좀 생겨서 그 이후로 또 다른 취재기자가 또 문제가 생겨서 다음 주에 기수협회 취재할 수 있는 기자가 많지가 않을 것 같은데 저 외에 딱 2명 되지 않아요. 저 외에 1명이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라서 더 열심히 다음 주엔 뛰어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들은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건방진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요. 근데 저는 뭐 방송에서 거의 다 풀어놓기 때문에 저 방송을 보시는 것만 해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한번 시원하게 한번 승부 때릴 수 있는 경주 말씀드리면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처는요. 자, 4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 12경주, 4, 6, 8, 10, 12. 4, 6, 8, 10, 12. 이렇게 5개 승부처고요. 자, 4경주가 한대건의 공개 메인 승부고요. 10경주가 더바가,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부산 경마는 1경주와 3경주 승부할 거예요. 부산은 1경주와 3경주.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부산이 더 재밌어. 서울도 재밌지만. 부산 경마도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경주예요. 경주가 1000m 12마리 아파트. 애매하죠. 솔직히 애매합니다. 시원 불의 속도가 데뷔전 때의 걸음을 보였기는 했지만은 썩 좋지는 않았어요. 또 외곽으로 밀렸고 이게 마신차도 있었는데 다른 어패들하고는 거의 뭐 뭉쳐 들어오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완벽한 축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지만 실전을 경험했고 1000m라는 경주이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인 것은 사실이죠. 외곽으로 밀려있다는 부분은 단점이지만 그래도 10원을 놓고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살짝 했던 경주이기도 합니다. 내용이 괜찮은 마필들이 많아요. 일단은 체크해 놓으시죠. 6번가 스트롱라이트도 내용이 괜찮고 10번마 한양공주도 내용이 괜찮습니다. 이 두 마리의 마필들이 이변을 낼 수 있는 마필들이고 걸음상으로 저는 큰 문제도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 주행검사 모습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던 마필들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행검사 따른 그냥 평타 정도 했는데 이게 조교를 임하면 임할수록 걸음이 나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신마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주행검사는 주행검사고 주행검사 잘 뛰었던 마필들 맨날 꼴찌하고 하는데 뭐 6번, 10번은 내용적인 면에서는 분명히 조교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시고 9번 서울스토리가 데뷔 당시 인기를 끌 때는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주행검사에서 경주를 주도하니까 의외로 기록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행검사 모습을 자세히 보면 끝까지 이철경 기수가 채찍을 대면서 밀고 들어왔다는 점에서 선행을 실패하면 기복을 보일 것이다. 여지없죠. 최근 두 번의 경주는 선행조차 나서지 못하면서 걸음이 안 나왔었고 인기가 실렸지만 그리고 지난 1월 6일 경주였었죠. 외곽에 선두권에 가담을 하고 나서 물론 쥐어짜기는 했지만 이게 따라가는 전개에서 의외로 끝걸음을 보였습니다. 저는 한번 노려본다면 이 9번 서울스토리의 선행 작전을 한번 기대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들어봅니다. 9번도 한번 살려놓으시고 실버 킴포스위는 주행검사 모습은 이렇게 뚝심이 있는 모습, 그러니까 선두권이 이렇게 확실한 나필이 없다고 한다면 문세영 기수의 등짝이기 때문에 막판 한 발을 살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W 초코를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로드우먼도 데뷔전 때 좀 기다렸던 마필인데 이게 발주가 조금 매끄럽지 못하니까 안 뛰어요. 근데 임기영 기수의 조교가 일본 로드우먼을 조교하고 나서 시험 불의속도하고 겹치니까 불의속도에 기승을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러겠죠. 실전에서 가능성을 보이는 마필에게 좀 더 점수를 주겠는데 이역 기수는 이렇게 일본 게이트라고 한다면 선행을 치고 나가는 스타일이 많기 때문에 이 마필도 데뷔전은 졸전이지만 한번 가능성 열어놓겠습니다. 은근히 많죠. 예, 말들이. 조금 더 앞으로 한다면 6번, 9번, 10번, 11번, 12번 5마리 앞필들 중에서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배당을 노린다면 10번을 놓고 한번 해보고 싶고요. 나는 그래도 안전빵으로 할래. 그러면 9번과 12번 중에서 충만을 놓고 선정을 하는 게 조금 더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애매해요. 사실 이번 1경주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은 한대건이가 그래도 재밌게 보는 마필은 바로 10번마 한양공주 쪽에 점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보시고 현장 예상에서 이 신마들은 흥분도가 굉장히 심하죠. 어디 현장의 컨디션을 점검을 해본 다음에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장에서 간다는 사인 나오면 전 여지없이 한번 그 마필 놓고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다는 사인? 이런 얘기하니까 되게 웃기다. 예전에 누가 그랬어. 규배형이 예시장에서 말 돌릴 때 허리춤에다가 채찍을 꽂고 있으면 가는 거고, 그리고 어디에다가 옆구리 팔에 들고 있으면 안 가는 거고, 뭐 이런 얘기들 많았었어. 이게 벌써 한 25년 전 얘기야. 규배형은 지금 뭐 나이가 몇 살인데 규배형이 뭐 있겠죠. 뭐 간단한 사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내가 모르는 사인도 있을 수 있고, 뭐 그것만 있었나? 문세영도 있었고 박태영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수 생활을 하고 나왔던 기수들, 뭐 불명예로 잘렸든가 아니면 은퇴를 했든가 그런 기수들을 하고 얘기를 해보면 정말 있었대요. 정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은 모르겠어.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그때 얘기 들어보면 가간의 똥집이야. 안 들어오려고 말에 뛰어났다는 얘기도 있고, 뭐. 내 이름은 밝히지 못하지만, 그 형, 지금 전직 기수 출신, 굉장히 살아있는 신화죠. 그 형은 지금 승과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래도 경마를 참 못 끊더라고, 보니까, 그 양반도, 진짜. 전직 기수 출신들이 예상가로서 성공을 하는 사람도 있죠. 박수홍 기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상가로도 굉장히 좀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하일송이가 야구 해설가로서는 정말 최고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야구할 때는 하일송은 야구 잘 못했거든요. 예상가하고 전직 기수 출신은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각을 보는 예상가가 있고, 그리고 자기가 말을 타봤던 좋은 경험이 있는 또 그걸 활용을 해서 하는 예상가가 있으니까 뭐 장단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설경마 이경주입니다. 경주의 1000m고요. 8번의 앞필드. 이건 뭐 설명을 할 게 없어. 뭐라고 얘기해, 이거를. 말도 8마리에 분할됐고. 막 글로벌 뉴스 왔지, 뭐. 데뷔전 때 걸음이라고 한다면은, 뭐, 여기서 못 오른다면은, 아니, 솔직히 말해, 데뷔전 때도 잘 뛴 걸음은 아니에요. 걸음도 약간 무뎌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정말 패 죽이고 들어와서 입상을 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편성이, 뭐, 말이 없어. 뭐, 얘를 이길 만한 마필이 없어서, 얘는 뭐 인정이 되고. 사마 그랜드 돌풍은 사실 주행검사 모습만 보면은 데뷔전 때 선전을 했었어야 되죠. 데뷔전에서는 주행검사들은 상당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12월 3일 데뷔전에서는 마필 걸음이 안 나왔었고, 이게 이 데뷔전으로 치고 나서 골마겜이 좀 있어요. 그래서 골마겜에 대한 여파가 해결이 안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심상태 제구회사는 이 그랜드 돌풍이 어느 부분 띄워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필 걸음도 나와주고 있고, 나와줬다고 하니까, 당일날 현장에서 이 4번, 5번, 4번의 막건이 2배를 아마 넘기가 힘들 겁니다. 2배를 넘기가 힘들 거고, 다른 마필들을 언급할 만한 가치가 없어요. 그냥 5번, 4번으로 끝다 따라하고 보시는 게 내 정신 건강에 좋아요. 괜히 이거 빼고 뭐 배당 노려갖고 뭐 20몇 배짜리에다가 뭐 100만 원을 살 거야, 1000만 원을 살 거야. 그죠? 그냥 이경주는 그냥 알았다, 니들끼리 헤쳐 먹어라. 그러고 4번, 5번 막건을 사시는 게, 나는 점배당은 때려주게도 못 사고 안 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는 한 경주라도 배팅을 안 하면 못 살 것 같아. 그럼 4번, 5번 놓고 3복 막건 사면 돼요. 3복 승시도 요즘은 짭짤하니까. 근데 3복 대한 막건도 사실 없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체크만 해놓으세요. 2번만 해피마운틴. 7번, 8번. 2번, 7번, 8번인데 그 중에 2번만 해피마운틴이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삭수가 있어서 조금은 낫지 않나 하는데 걸음이 나오지가 않아. 걸음이 좋지가 않아. 강화 총각은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조금 더 다듬어줘야 될 것 같고. 뭐라고 얘기를 하지 이거? 4번 5번 5번 4번 3번은 2번 2번 3번 3번 안해 배당도 없는 거 나 같으면 안해. 저기 뭐 이건 현장 예상 들을 필요도 없어. 뭐 돈 낭비를 해. 하지마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전부 다 제가 부러뜨리고 요게 분명히 사고를 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러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안 되네 그게. 자, 설경마 상경주입니다. 9마리 앞에 출전했고요. 요 경주도 약간 우열이 좀 드러났죠 이미. 1번만 라운드올풍은 정말 3번의 경주에서 패 죽이고 있습니다. 말 한번 만들어 보려고 정말 갖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걸음이 이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게이트 조건도 1번 조건인데 천하형국의 정동 지존에게 4번에 3마시를 깨진 마피를 뭘 믿고 배팅하겠습니까? 부담점도 56kg 늘어났는데 근데 편성으로는 해볼만해요. 편성으로만 해볼만하고 이 연마 제왕의 별은 뭐 충막감이죠. 이 마필은 사실 연습주행할 때의 모습은 나름대로 나쁘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12월 24일 날 경주에서는 자리를 못 잡았어요. 너무 외곽에서 자리를 못 잡고 크게 돌면서 나와서 이 걸음으로 진공은 맞는데 이게 조금 페로비치답지 않게 계산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2번 게이트 있죠. 또 출전 조수가 9마리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마필은 뭐 그냥 충막감으로 인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마리를 더 언급해드리면 구름손짓해 선행일변도의 마필이죠. 주행검사 모습을 상당히 좋게 봐왔던 마필인데 데뷔전에서 선행을 못 나서니까 깨구락지 됐고요. 11월 12일 날 경주에서는 악착같이 선행을 받아야 되니 결국은 버텼습니다. 그리고 12월 23일 날 경주거리를 늘렸죠. 1300으로 늘리고 나서 아 이게 아닌가 보다. 그리고 선행 나갔다가 자빠졌던 다시 1000m 경주로 돌아왔습니다. 선행 가겠죠. 악착같이 밀어갖고. 뭐 1번이 뭐 아무리 까짓고 가도 9번 마필의 순발력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선행을 가도 뭐 장담을 할 수가 있어야지 이거는. 이것도 참 생긴 거에 비해서는 안 뛰어요. 9천만 원짜리 말인데 1번 2번 9번 1번 2번 9번 2번 놓고 1번 9번 뭐 이 안에서 끝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3번 에메랄드 킹은 실전에서 너무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라서 조금 더 지켜보고 싶고요. 3번은 한센볼트가 발주는 느린데 은근히 채찍을 동반해 보니까 주행검사에서 올라오는 걸음이 있어서 자 이런 나피들의 변화를 한 번 더 기대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한방막건을 공략을 하는 게 정답인 것 같고 뭐 1번, 2번, 9번 3마리 앞에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인기권입니다. 2번, 9번이 뭐 천대길이고 뭐 2배를 안 넘을 수도 있고 2번, 1번이 좀 방어하는 막건인데 9번 놓고 팔릴 수도 있고요. 뭐 현장 발장판을 좀 중심 있게 봐야 되는데 저는 하여간 2번만 제왕의 별은 그래서 충막감으로는 좀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번 3경주는 현장에서 한번 한방막건을 결정을 해볼 테니까 그 삼복도 이변의 마피를 조금 더 현장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장 예상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경마 4경주입니다. 경주의 1300m 10점만의 마필들. 이거를 공개 승부로 할까 내심 좀 고민을 많이 했던 경주기도 합니다. 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하는 승부처고요. 일단은 1번, 2번은 자르고 이 3번 스트롱맨은 사실 제가 지난번에 기대를 했던 마필이에요. 기대를 했었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냈고 지금 매번 끝걸음이 완벽하지가 않죠. 조교 때의 모습은 이미 메이드가 돼 있는데 그게 실전에서의 걸음이 그만큼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 마필 능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도전은 가능하지만 뭐 믿음감이 크게 드는 마필은 아니고요. 원마 대천 에이스는 사실 지난번에 경주가 꼬였죠. 발주 기립을 하면서 늪발을 하고 직선에서 날라오는 걸음이 좀 남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 마필의 경주가 꼬인 것은 분명한 사실에서 무시는 못하는데 뛴 거를 보면
원체 약체 들어갔었습니다. 모란동백이라든가 뭐 한성킥, 만복화 이게 좀 기복을 있던 마피들과 뛰었던 경주의 내용이다 보니까 뭔가 충만을 놓기에는 좀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다. 입상권의 한 자리는 차지할 소지가 있고 도전이 가능한 전략이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겠고요. 6번 파이터봉은 출전 주기가 길어졌어요. 끝걸음이 상당히 날카로운 마필인데 아직은 준비가 덜 됐다는 내용이니까 밀어놓고 7번 승자의 미소가 김동수 기수는 타기가 좋다고 해요. 타기는 좋은데 약간 뻣뻣하다는 느낌? 타기만 좋은 것 같아 말이. 얘가 지난번에 혜선이가 탔을 때 10월 21일 날 경주의 모습만 놓고 본다면 왜 입상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지난번에 인기 1위였었는데 약간 좀 맛이 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기수가 바뀌었으니까 또 조교를 꾸준하게 임하고 있어서 변화를 한번 추구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8번 브랜던 잘 뛴 것 같잖아요. 뭐 입상 2번 하고 9월 30일 날 나와서 12월 24일 날 우승까지 했으니 이거 능력만 같잖아요, 느낌에. 사실 이건 편성이 만들어준 겁니다. 9월 30일이나 7월 1일 날 입상도 정말 최약체의 편성에서 결정력이 없던 브랜던이 들어온 것이고요. 그래서 12월 24일 날 브랜던이 이만큼이나 안 팔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9월 경주 이후에 공백기까지 생겼는데 그 전에 뛰었던 걸음 자체가 능력만 답지 않은 걸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능력이 없구나라는 판단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인기 8위권까지 팔렸던 마필인데 정말 기대 이상의 선전을 한 겁니다. 정말 놀라운 탄력을 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56.5kg 부중이 부쩍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기복을 언제 보여도 할 말이 없어요. 사실 나아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서 저는 이번 4경주를 공개 승부를 하는데 저는 10월 럭키 봉화를 한번 충막감으로 놓고 공략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럭키 봉화는 사연이 있죠. 제가 뭐 방송에서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김덕현 기수가 입상권 진입을 할 때도 인기 1위였었고 지난번에도 인기권에서 머물렀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특징이 있죠. 김덕현 기수가 그런 얘기를 농담 삼아 했었어요. 농담 속에 뼈있는 진담인데 마필이 좀 자기를 우습게 한대요. 그러니까 조교할 때도 자기만 타면은 좀 삐질삐질거리고 근데 인규원 기수만 타면은 마필이 빠릿빠릿해지는 겁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집에 개 키우면 그렇잖아요. 개도 이렇게 서열을 정하는 것처럼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서열 1위라고 생각하는 오면은 막 꼬리 떨어지죠. 꼬리가 막 떨어지고 막 온몸을 막 오줌 싸면 질질 싸고 막 지랄 연병하잖아요. 근데 뭐 우리 집에서는 제가 서열로 제일 밀리니까 제가 들어가면 콧방귀도 안 껴요. 우리 집 개도. 한 번씩 보고 그냥 가요. 네. 똑같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이고 자기를 이뻐하고 얘한테 맞으면 쳐맞으면 아파. 얘 승질 더러워. 얘도 알아요. 살아있는 동물들이. 그러니까 경주마들도 자기하고 맞는 기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또 그런 경주마, 능력 있는 경주마를 만나기가 정말 왠지 모르게 기수들도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내가 이 마필만 타면 나도 모르는 자신감이 생긴다. 이런 마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을 럭키봉가는 50조하고 임기영 기수의 사이가 좀 벌어졌다 다시 지금 뭉치고 있는데 나도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그냥 왜 신의 명령을 임기영 기수를 안 태워주고 특별경주를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안 줬을까 그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그때 분명히 벌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잘 해결이 됐는지 또 지난주부터 기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럭키봉화는 임기영 기수하고는 찰떡궁합이다. 이 마필 객관적인 능력상 밀리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번 4경주는 공개적으로 승부하는 경주예요. 한대건이가 공개적으로 승부 안 했다면은 메인 승부처로 삼아서 제가 한번 배팅을 해봤던 경주라고 생각하고요. 전 10월 럭키봉화를 놓고 공략하겠습니다. 10월 럭키봉화를 놓고 한대건 승부를 하겠고요. 일단은 가장 관심이 갖는 마필은 오마 대천에 있어 8번 브랜던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12번을 놓고 5번과 8번 쪽에서 주력 막권을 선정을 해볼 생각입니다. 다른 마필들 방어하는 막권은 3번, 7번인데 요거는 제가 현장 예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12번 놓고 5번, 8번 일단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고 12번을 놓고 3번, 7번 반주력 막권으로 말씀드리면서 4경주 공개 승부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큰 이벤트만 없다면 제가 지금 뭐 2방 막권을 말씀드리고 현장에서는 한 방 막권으로 주력 공략을 할 생각이고요. 충마산 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음마 뭐 럭키봉화가 예전 같지 않은 뭐 터덕터덕거리는 모습이 있다면 뭐 5번을 놓고 할 수도 있는 거고 8번을 놓고 할 수도 있는 거니까 4경주를 승부로 해야겠다라고 굳게 마음을 먹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현대건에게 현장 예상에서 마무리 지어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자, 현장 예상 제가 공개적으로 승부하고 있긴 하지만은 현장 예상도
청취해 주시고 참고해 주신다면 더욱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수가 많아요. 경마는 현장이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자, 부산 교차 경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고요. 경주거리 1000m 10마리 앞필드. 한대건 1경주부터 한번 들이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부산 1경주 아쉽네요. 1-3차게 뭔 1-3차게. 그러니까 요즘 그래. 승부만 하면 지랄 연병이야. 가서 깨질 때도 참 아쉽게 깨지고. 마번은 있어. 막 70배, 100배 들어오는데 그 안에 마번이 있어. 근데 그 조합이 자꾸 안 되네. 미치고 팔짝 뛰겠네.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부산도 좋은데. 자, 시원하게 1경주 적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부산교차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처고요. 기존의 현등급에서 수성을 보였던 6룡이라든가 10번 유로공주. 유로공주는 뭐 김철호 기트로 바뀌었는데 전 개발에 필요하고 봐요. 많이 안 띄워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철호라고 하더라도 최근에 상승세를 구가하고 있는 김철호 기트로 하더라도 지금 뭐 유로공주가 과연 어떻게 띄워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하는 마필입니다. 제가 이 마필을 지난번 경주까지는 내가 한번 가져가 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진짜 편성을 만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10번 유로공주에 대한 미련이 없습니다. 이 마필을 놓고 할 생각은 없고요. 자, 한대건 부산경마 1경주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마 애플골드 같은 마필들은 팔려도 지우십시오. 이거는 뭐 안 되는 마필들이니까. 2번마 퀸더퀸, 5번마 육룡이, 6번마 실버라인, 7번마 러닝걸. 뭐 이런 마필들 중에서 충막감을 선정할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마 퀸더퀸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필이 사실 데뷔전 당시만 하더라도 기림 늦발을 하면서 걸음을 뭔가 좀 부족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줬던 마필이에요. 하지만 출전 주기를 2달 가까이 가지고 하면서 마필의 변화를 보여줬었고, 물론 여력 있는 걸음은 아니었었지만 이 마필 자체가 계속적으로 발전하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나아지고 있고, 경주거리가 똑같은 1000m의 2번 게이트라고 한다면 이번 막 퀸더퀸을 놓고 이번 경주 승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안말 경주입니다. 전부 다 안말들이기 때문에 게이트의 조건이 좋은 이번 퀸더퀸 놓고 한번 승부해 보겠습니다. 자, 한대건 현장에서 확인할 사항들이 분명히 있고요. 현장에서 한 방으로 제대로 때릴 만한 막건도 이미 준비해 놨습니다. 자, 그 주인공은 10분만 유로공주는 아닐 겁니다. 자, 이번 막 퀸더퀸 놓고 한대건 부산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처로 여러분들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자, 설경마 5경주입니다. 경주가 1000m고요. 12마리 마필들. 잘 떴던 마필들이 다 쓰레기 될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일마 통일대로도 최근 장초열 기수 만나면서 잘 띄워주고 있는데 이건 뭐 편성과 장초열 기수의 의지가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우승을 하고 나서 이제 승급을 했죠. 그래서 이제 혼합 4등급 경주에 나왔는데 아무래도 부담 중량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원래 등급으로 가면은 국산 4등급으로 가면은 56, 55 이렇게 달겠죠. 54kg를 달기 위해서 혼합 4등급 왔는데 또 제2뽑기에 성공을 하면서 1번 게이트를 이어받았습니다. 근데 워낙에 이 마필은 능력이라기보다는 편성을 만들어줬던 인기마라서 과연 예산마들 틈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이 좀 되고요. 말은 괜찮대요. 김동수 기수를 만나보면 말은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뛰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번마 올드 아이 리시브렛. 이름 긴 건 정말 재수없어. 올드 아이 리시브렛. 이게 뭔 뜻인가 궁금해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뭐 내용이겠죠? 늙은 나의 운동? 뭔지 모르겠어. 마주한테 물어보고 싶어. 하여간 이 마필은 싹수가 있어요. 주행검사 모습을 보면 순발력도 좋고 시종일관 제어하면서도 뚝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장추에게 승부 용서가 없죠. 이런 마필을 타면은. 4번마 프레스 메모리가 선행을 가고 나면 1번마 통일대로라든가 2번마 올드 아이 리시브렛이 내가 자꾸 발음이 꼬이니까 짜증난다. 올드 아이 리시브렛이 선유권을 가담할 소지가 높고 굉장히 끈끈한 걸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2번마 올드 아이 리시브렛 충막감으로 공략하겠습니다. 3번마 리딩 레이서는 매번 그렇긴 하지만은 끈끈한 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고 지금 어차피 전력은 다 드러났어요. 20전 동안 한 번 입상했는데 뭐 승부를 아끼고 말고 할 만한 마필이 아니죠. 매경구 채널을 다 할 겁니다. 2변 정도는 가능하겠고 5번마 어메이징 삭스
굉장히 많이 기대했죠. 데뷔전 때부터 많이 기대를 했던 마필인데 생각보다 걸음을 안 나왔고 편성은 잘 고른 것 같아요. 뭐 선행형 마필인 사람 프린스 메모리도 실전에서의 걸음을 보면은 사실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약간 좀 무뎌지는 맛이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거기다 지난번 대회에서 56kg잖아요. 우리 세영이 형이 탔다는 거 이유 하나만으로 압도적인 인기일인데 이게 풀어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 뭐 올드 아이 리시브렛이 사코너에서 덜미를 잡아버리면 여지없이 무너질 소리도 있어서 불안 요소는 있어요. 어메이징 삭스 관심 가져보시고 8번 윙게이트도 주행검사는 상당히 잘 받았어요. 근데 이게 주행검사 이후에 3월달에 주행검사를 받고 나서 1년 가까이를 휴양을 합니다. 2월 중순에 우한 관절염이 있었고요. 3월달에는 우전지 부종 그리고 우측 다리에 문제가 조금 많은 마피다 보니까 데뷔를 못하고 나이를 4세 때 지금 데뷔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세 때 도입이 됐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면 1년 가까이 쉬었기 때문에 상금을 벌어야 돼서 승부 의지는 보이는데 과연 성적으로 이어질지. 근데 말은 잘 만들어고 나왔어요. 15번 필리포스는 지난번에 1700 나갔다가 깨우락지 됐죠. 상당히 근성이 있고 탄력이 있는 모습인데 조교 때 모습 보면 약간 좀 꺼진 듯한 느낌? 불안합니다 이거. 뭔가 조금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실버 예스트 예지는 뭐 선행 갔으니까 들어온 거지 이게 뭐 선행도 못 갔는데 되겠습니까? 시니마 포세이도 마린도 사실 윤태혁 기수하고 지난번에 제가 만났을 때도 이거 싹수가 있는 마피라고 했는데 너무 무리한 전개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해요. 하지만 좀 모래를 좀 못 맞아요. 그래서 선행을 가야지만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상대마들의 전력에는 자주 좀 밀리는 느낌이어서 이번까지는 한번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설경모 오경주는요, 2번을 놓고 한번 공략해 보십시오. 자, 2번을 놓고 공략을 하시는데, 2번 놓고 3번, 4번, 5번, 일단 관심을 가져보시고, 1번과 통일대로가, 저는 싹수는 좀 밀린다고 봐요. 그리고 10번과 필리포스도 지난번보다는 분명히 컨디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장에서 다시 한번 결정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워낙에 뚝심이 있는 마필이 10번 폴리피스이기 때문에, 아예 무시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장 예상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배당이 의외로 괜찮으면 이것도 한번 승부해 보죠. 쌍으로 한번 요건 쌍승식으로 한번 공략을 할지 안 할지를 현장에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컨디션 점검한 이후에 정말 아나짜리 뭐 하나 간다 그러면 고마필도 한번 제가 들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마필까지도 한번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8번만 원게이트 내가 소스는 많이 주는 거야 지금. 내가 정확하게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들었던 내용들은 거의 다 얘기하고 있어요. 답답하신 분들은 현장 예상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이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거리 1300,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일단 뭐 눈에 들어오는 마필들이 뭐 딱 있죠. 이연마 담양공주, 뭐 8마 레드클라우드, 이런 마필들이 눈에 확 들어와요. 근데 충막감은 이연마 담양공주인 것 같아요. 이 담양공주는 승급전이고, 8번 레드클라우드는 승급을 해서 경주를 한번 치러봤단 마필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8번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하는데 이 뭐 담양공주의 경주의 전개 조건이 워낙에 좋고 이 마필도 사실 선행형의 마필에 가깝죠. 지난번에 외곽으로 좀 밀려서 만만치 않겠다 했는데 그걸 또 이겨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전개 속에서 경주를 풀어나갔던 마필들이 향후에 더 좋은 거론을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이 뭐 담양공주를 놓고 승부를 해볼 생각입니다. 8번 레드클라우드는 머리 무시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3번 미스터 코리아는 항상 늦발동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있지만은 편성은 잘 만났습니다. 7번 팔코는 뭐 편성의 이전 때문에 왔던 마필이라서 크게 메리트는 없지만 조개 때 모습 보면 나날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인기권의 마필들의 선전이 기대가 되는 경주입니다. 2번을 놓고 7번, 4번, 8번 2번 놓고 4번, 7번, 8번 이 안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으니까 배당의 환수가 이제 2번, 8번이 중심권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당의 환수를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차피 인정해야 된다. 2번, 8번 인정해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현장에서 2번, 8번을 놓고 3복이라든가 이렇게 막권의 승식의 변화를 좀 주면서 최대한의 환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냥 인정할 건 인정하면 속이 더 편합니다. 그거 부러뜨려 먹으려고 계속 잔머리 굴리고 에휴 돈 많으면 버렸다 이렇게 생각하고 배팅 하신다면 할 말은 없지만 그 돈 만 원이 10만 원 되고 10만 원이 100만 원 되는 거예요. 경만하는 게 그렇죠. 그냥 웬만하면 인정할 건 인정하고 이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경마 6경주입니다. 경주거리 1700m고요. 12마리 아필드.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입니다. 이 경주는 승부를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골드삭스는 외산 마필입니다. 이게 지금 국산 5등급에 레이팅이 떨어져서 자꾸 나오는 거고, 안 팔리죠? 애가 안 팔려요. 안 팔리는데, 뭔가 보여줬으니까 이제 좀 팔리겠죠. 이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국산 5등급의 경주에서 강자가 이렇게 있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겠고. 3번 역대 처상이 지난번 경주 때 한구라를 하셨던 기회를 줬던 마필인데, 왜 잘 뛰었는지 이유를 아셔야 될 것 같고요. 5번 불의의 명곡이 왜 자꾸 착순권에 머무는지 그 이유. 6번 스피드 이직하는 도대체 어떠한 마필인지. 제가 이 마필은 누누이 설명을 드리고, 제가 승부를 해서 이 마필은 놓치지 않는 마필입니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KM블루도 지난번에 대상경주 나갔던 마필인데 지금의 상태는 어떤지. 지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1번, 3번, 6번, 9번, 5번 이 마필들이 전부 다 인기권이에요. 네, 솔직히 인기권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인기권 중에서 과연 어떠한 마필을 충막감으로 놓고 공략을 하는지가 이번 경주 키포인트입니다. 분명히 더 보여줄 걸음이 있고 더 능력이 있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지금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뻗어나가야 될 그 마필 한대건 노림수를 가지고 승부해 보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고요. 이번 6경주 한대건 자신 있게 들이대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장 예상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 승부의 칼날을 여러분들한테 승부의 칼자루를 쥐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대건의 메인 승부처 6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부장님 3경주 넘어가겠습니다. 경주의 1200m 8마리 아필드. 요건 제가 승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끔 했어요. 8마리 아필드밖에 출전하지 않지만 굉장히 짜임새가 있습니다. 실전을 치러봤던 7번 히든스타라든가 8번 뉴욕망치 두 마필 다 실전에서의 경주력 자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걸음 자체가 나쁘지 않았었고, 다만 이제 외곽으로 밀린 상태에서 다른 마필들의 신마들, 오마 TGM 프리스라든가 럭키 프라임 이렇게 주행 검사에서 가능성을 보였던 이 두 마리의 마필들의 따돌림을, 추격전을 어떻게 이겨내냐가 문제이지 7번, 8번이 손잡고 들어와도 뭐 할 말은 없고요. 3번 영광의 팩터도 솔직히 전력상으로 밀리지만은 선행이라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아예 무시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8마리 마필밖에 뛰지 않는 경주니까 비교적 간단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변이 나올 수가 있죠. 3번, 5번, 6번, 7번, 8번 5마리 마필들이 좀 얽히고 설켜있지 않느냐. 그 중에서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이 바로 이 TG 앰플이었습니다. 사실 이 마필은 7월 달에 주행검사를 보고 나서 굉장히 오랜 기간 휴양 공백기가 왔습니다. 질병은 없이 이제 마필을 좀 만들어 갖고 나가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날씨 좀 풀리고 하니까 이제 기어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점점 더 마필이 조교를 할 때 보면 상당히 끌고 가는 맛도 좋고 현재의 상태가 베스트에 이르렀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출전 공백기를 가지고 있는 마필들도 관리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돈을 어느 정도 투자를 하고 마필을 놀린 거기 때문에 마방의 입장에서는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죠. 어떻게 보면은 마주는 빨리 말이 수급이 되면 출전을 시키고 싶은데 자꾸 시간을 딜레이하고 이 마필이 덜 됐다 하고 하는 것은 조기사의 권한이긴 하지만 돈은 누가 내? 마주가 내죠. 관리비를 계속 3, 400만 원씩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만큼 자신이 없다면 출전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오마 TGM 프리스 신막이나 하지만은 이번 경주에 가장 좀 한대건이가 눈여보고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7번, 8번의 데뷔전 때 모습 보면은 다 좋아요. 솔직히 1200m를 이 정도로 뛰는 마필들은 다 명마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능력들이 있는 마필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끝이 나도 할 말이 없으니까 현장에서 아무래도 5번은 데뷔전이니까 흥분도가 너무 심하다든가 이러면은 좀 뒤로 제껴야 될 것이고요. 현장의 컨디션 점검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3번, 5번, 6번, 7번, 8번인데 그중에 재밌게 보는 마필은 5번이고요. 7번, 8번은 기존에 경주를 뛰어봤던 마필들이니까 결국은 충마 선정을 내가 어떻게 하고 공략을 할 것이냐, 5번을 놓고 공략을 할 것이냐, 뭐 3번을 놓고 할 것이냐, 6번을 놓고 할 것이냐, 이런 신마들을 놓고 할 것이냐, 아니면 뛰어봤던 마필을 놓고 할 것이냐를 결정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안에서 재밌게 보는 마필은 5번 마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상경을 정리하겠고요. 굉장히 쉬워 보입니다. 7번, 8번으로 그냥 땡땡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 경주 변수의 요인이 분명히 있다.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설경마 7경주입니다. 경주가 1700m고요. 12마리 아필드. 약간 좀 우열이 드러났죠.
3번마 사이먼 리치는 승급전. 지난번에 우승하고 올라왔는데, 현 등급에서는 한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거 승부로 가져가서 이제 적중을 시켜드렸는데, 그때는 편성이 그랬었고, 승급했으니까. 숨 좀 쉬어야죠. 숨통 좀 못 쉬었는데, 최선을 다하고 땄던 마필이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3번 파이어윈드는 사실 상대가 강했죠. 가온 챔프라든가 횡골, 글로벌뱅크. 자신이 이겨낼 수 있는 상대는 아니었다고 봐요. 일반 경주에서는 아직도 가능성이 충분한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좋아요. 선행 능력이 상당히 뛰어난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마필이 선행 간다고 봅니다. 4번 파이어윈드.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될 것 같고요. 7번 탐나킹은 의외로 마필이 끈끈해요. 이 정도였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주로 임할수록 걸음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플러스 요인이 있고요. 8번 마스크는 사실 형철형도 매번 격정을 했던 마필입니다. 마필이 선행을 가면 좀 뛰는 것 같은데 따라가니까 별로였어 이런 생각을 참 많이 저한테도 얘기했었는데 따라가도 뭐 잘 뛰더만 진짜 그런 게 없어. 나 깐 거야 형철형? 몰랐겠지 뭐. 8번 마스크는 이제 신의 명령하고 입상할 때 모습 보면은 우승이 아까울 정도였어요. 나날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근성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9번 파인 챔프는 똥말이고요. 10번 특별 스타는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아이. 뭐 도대체가 정체를 알 수 없는 아이기 때문에 과신할 수는 없고. 아이씨 뭐 스타 파워는 왜 여기다 썼을까? 정말 제가 지금 다음 경주까지는 가져간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이거 분명히 사고 칠 것 같은데. W 표시는 입죠. 시험 스타파. 안 될 것 같아, 사이즈로는. 사이즈는 3번 파이어윈드하고 8번 마스크를 다른 마필이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얘네 둘이 그냥 땡땡 끝나는 경주라니까, 이거는. 그냥 7번 탐나킹이라든가, 뭐 10번 특별스타, 뭐 이런 마필들은 3번 바권 정도가 되는 거지. 8번, 4번은 어떻게 넘어가, 얘들이. 근데 문제는 4번과 8번이 전부 다 1700의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1700m라는 경주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뛴 걸음만 놓고 본다면은 1700m 거리도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가진 마필들이기 때문에 이거 꺾고 승부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는 그냥 4번과 8번 이 두 번의 마필을 조금 더 선전을 기대해 보겠고요. 7번 탐나킹과 7번 특별스타는 대안마권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마 선정이 중요한데 4번과 8번 중에서 현장 예상에서 이 마필을 충마를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말이 뚜껑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 마필 한 마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쌍으로 때려. 저런 경우는 먹을만해. 자, 부상익만 4경주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주는 1600m고요. 총 9마리 마필이 출전한 경주. 대단한 마필이 한 마리가 나왔죠. 바로 3번마 영천덕입니다. 솔직히 뭐 저기 때 모습 보면 베스트는 아니에요. 한 90%? 워낙에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거리적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옆에 뛰는 걸 보면 상대적으로 강자였다고 할 수 있는 외산 마필 틈에서도 선행을 주도할 정도로 발군의 순발력도 돋보였던 마필이고 일단 치고 나가는 맛이 상당히 좋아요. 지난번에는 근육통 때문에 출전 취소가 했는데 선행을 주도할 수 있는 3번 게이트 2점 또 경주거리가 1600이긴 하지만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마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원체 좋기 때문에 3번 마필은 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인기마로 팔리면은 능력을 못 발휘하는 조창욱 기수, 1번 하이스펙. 또 열심히 타겠지 뭐. 이번에는 약간 좀 비인기권 아니야. 인기권인가? 어쨌든 간에 열심히 탈 것이고. 6공항 용왕담도 좋고, 7번 천재 캠프도 혼전 중에 한 발 쓰고, 지난번에 용왕담과 착차가 거의 없었어요. 용왕담이 오면은 뭐 천재 캠프는 왜 못 옵니까? 그죠? 8번 슈퍼스틸은 약간 좀 밀리는 전략이고요. 공모 영광의 위너도 상대적으로 하위군에서 약체라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아니라 능력을 보였던 마필들을 이겼던 걸음인데 문제는 1600이죠. 거리를 늘 돌아다녔다는 부분이 단점이지 앞으로 보여줄 걸음이 저는 더 있는 마필은 9번마 영광의 위너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번마 영천더비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됩니다. 근데 후차권에서 1번, 6번, 7번, 9번 이 네 마리의 마필들의 박빙의 승부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현장 컨디션이 좋은 마필로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자, 3번은 인정하시고 1번, 6번, 7번, 8번 1번, 6번, 7번, 9번 네 마리의 마필들 중에서 한번 심도 있는 한방 현장에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현장 예상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서울경마 8경주입니다. 경주 1300m 9마리 마필들 언뜻 보면 한 방으로 끝났어요. 근데 한정은 이번 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삼아 승부하겠습니다. 그 언뜻 보면 끝나는 마필이 뭐냐? 일본과 TG 플랜과 삼아 몬데미데오입니다. 이 두 마리 마필로 한방 막권이 끝이 났죠. 아마 배당권에서도 한 2배나 3배? 1번, 4번? 예, 그렇게 끝이 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번 8경주를 메인 승부처로 삼았느냐? 이 1번과 4번의 막권을 부러뜨릴 수 있는 어떤 한 마필이 한대건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1번, 4번, 4번, 1번의 땡땡이 배당으로 끝이 난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 한대건은 반드시 배팅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직은 드러나지 않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배팅에 대한 메리트가 있어요. 그 드러나지 않은 마필이기 때문에 배당이 좋아요. 환수가 됩니다. 자, 이번 8경주 어떻게 보면 비교적 간단한 경주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경주입니다. 1번, 4번 놓고 다른 마필을 도전하는 마필 중에서 한 마리 골라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공격적으로 그 마필을 놓고 한번 승부해 봅시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경주입니다. 자, 한대건 메인 승부처로 8경주 1번, 4번, 4번, 1번 그거 한방 막권으로 끝이 난다면은 여러분들은 제 음성 정보 들으실 필요 없어요. 나는 그래도 한대건이하고 함께 배당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그럼 함께 해주십시오. 자, 한대건 8경주 메인 승부처로 승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상경마 8경주 넘어가겠습니다. 10마리 마필이 출전했고요. 계륵 같은 마필이 이번에 파샤. 지난번에 이성재, 이번에는 조성권. 좋아지니까 성권이 타네? 파샤는 더 보여줄 거림이 있는 마필이에요. 1400이 더욱더 유리한 마필이라고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제 파이니스트 워리어가 문제죠. 지난번에도 약간의 인기권에 등한이 됐던 마필인데 워낙에 전개가 좋으니까 걸음발을 보여줬고 이제 부중이 올라갔어요. 55kg 올라갔고 1400m 빼먹을 것 같아서 쉽게 김영관 주부에서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약간은 좀 약체 틈에서 이기긴 했지만 전개가 좋으니까 그래도 뭐 19조인데 뭐 안 될 건 없죠. 네. 그리고 일종 에이스 코리아도 원래 이 마필은 다듬어지지 않은 신마 아직 마가지 티가 좀 많이 남아있던 마필이에요. 근데 조금씩 다듬어지면서 건발을 나와주고 있고 게이트의 여건이 좋은 만큼 무시는 못하겠고요. 아마 새로운 법칙이 좀 행운이 따랐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번 때 이건 좀 팔려도 안 될 것 같고 도쿄블루는 사실 지구력이 상당히 부족한 마필입니다. 뭐 상당히까지는 아니지만 전기를 쉽게 풀어도 걸음이 안 나왔던 마필인데 1400m는 조금 부담스럽죠. 1000m도 우역 다니면 오는 마필인데 아마도 그래서 마방에서는 마이너스 4km에 조상봉 기술로 기동을 시켰는데 이게 더 주약일 것 같아요. 강하게 몰아쳐야 되는데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상봉 기수가. 그래서 이번 5경주는 이번 파샤를 놓고 1번이냐 6번이냐 도 아니면 뭐 같습니다. 2번 놓고 1번 6번 뭐 6번을 놓고 공략할 수 있는 경주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파샤가 워낙에 기복을 보였던 마필이니까 면밀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방송에서는 2번 놓고 1번, 6번 이 안에서 한번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다른 마필은 뭐 크게 눈에 들어온 마필은 없는 것 같아요. 자, 설경마 9경주입니다. 대상경주로 펼쳐지는 경주. 세계일법의 대상경주. 1등하면 1억 4천만 원 줘요. 자, 시즈모 천지스톰은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던 지난번 경주 때 정말 놀라운 탄력을 보이면서 야, 이 마필은 뭐 미친 거 아니야? 얘는 데뷔할 당시부터 김동균 조교사의 사랑을 받았던 마필입니다. 굉장한 능력을 보여줄 것이다. 근데 이제 통합이 되면서 외산마와 국산마가 통합이 되면서 천지스톰도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었죠. 외산 1군과 혼합 1군급의 경주가 따로 있었다면 거의 뭐 국산마 강자로 군림을 했을 텐데 그리고 휴양을 갔다 왔어요. 사실 휴양을 갔다 왔는데 지난번에 출마트 표정에서 김동균 조교사 그런 얘기 했었어요. 이번에 마필이 잘 뛰면 그때가 이제 작년이었었죠. 1월 달에 있는 대상경주에 한번 꼭 내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나왔네요. 국산 마들끼리와의 경주고요. 경주거리가 또 1200이고 단일 중량이죠. 앞말만 50kg, 순말하게 57kg. 아마도 천지스톰은 페로비치가 지난번에 잘 타줬기 때문에 뭐 2월 달까지만 타고 페로비치가 돌아가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것 같고요. 역시나 뭐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잠재 능력이 폭발적인 마필이라고 저는 봅니다. 시험과 천지스톰 당연히 관심 가져도 될 것 같고 문제는 7번 파이널 보스죠. 자, 이 7번 파이널 보스는 지난번 경주 때 순위권으로 깨집니다. 1400m 경주를 했었고요.
2000m에서도 트리플 라인 파워블레이드 석세스 스토리. 비록 깨지긴 했지만은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던 마필이 하위군의 오픈 경주에 출전을 해서 깨집니다. 이해가 좀 안 됐죠. 근데 이게 질병 기록을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이날 경주 이후에 파이널 보스는 경주마한테 치명적이라 할 수 있는 개인 대염을 앓게 됩니다. 5일간의 진료 기록이 있고요. 정말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영철 조교사의 입장에서는 올해가 파이널 보스에게는 정말 멋진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치명적이죠, 개인 대염은. 제가 지영철 조교사를 만나본 것도 아니고 수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파이널 보스가 개인 대염을 얼마나 앓고 있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조교 때의 모습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아주 싱싱하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나쁘지는 않아요. 단거리니까 파이널 보스 입장에서도 이걸 잘 이겨내서 개인 대회라고 해서 말필이 반드시 망가지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데미지를 받긴 하겠지만 예전에 그 걸음처럼 폭발적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파이널 보스가 아직까지는 더 보여줄 걸음이 있는 어린 마필이니까 찝찝하긴 하더라도 버리진 못하겠고, 안쪽에 있는 마필 중에 3은 베스트 가이가 선취입이 능한 마필에서 관심이 가고요. 오말 라운 매직은 승급전이라지만 발군의 순발력을 가지고 있죠. 이제 순발력 있는 마필이 어차피 선행을 싸워야 돼요. 3마 올레이지 위너라든가 2번마 라운 루이스, 8마 상간마마 이런 마필들이 선행 각축전을 벌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선행만은 모조리 다 빠진다고 저는 봅니다. 아무리 1200을 하더라도. 그래서 경주의 조건을 한번 본다면 라운 매직도 선행 강공을 나서겠지만 상위군의 마필들에게는 만만치 않을 것 같고, 6번화 시티스타는 못 뛴 걸음이 아니에요. 이제 57km의 중량을 이겨내야 되지만 국산마 경주에서는 이 마필도 어느 정도 강단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또 장추열이라는 등짝이 상당히 무섭기 때문에 무시는 못할 것 같고, 10번화 가속 불패도 18조에서 동반 출전시킨 6번화 시티스타와 함께 동반 출전시켰는데 코리안 스프린터 경주 이후에 공백기를 가지고 나왔던 지난번 경주에서도 나름대로는 선전한 거예요. 물론 여력은 많지 않았지만 이 마필은 정말 강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출전 중에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걸음발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역시나 능력만은 어디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구경주는요, 3번, 6번, 7번, 10번, 11번 이 5마리의 마필들의 각축전 양상을 보는데 일단은 실버 천재스톰이 워낙에 끝걸음이 예리한 모습을 보여줬고 지금 절정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버를 놓고 나머지 마필을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상 경주다 보니까 변수의 요인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일날 현장 상태도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주로의 여건이죠. 1200m라는 경주거리기 때문에 당일 주로 여건까지 파악을 해서 최종 막건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림수로 가지고 가고 싶은 마필도 한 마리 있고 그렇지 않은 마필도 있어요. 사실 내심 7화 파이널 보스가 조금 부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들긴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생각이고요. 파이널 보스에서 입장에서도 1600m 질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질려고 나온 거 아니니까 그렇게 쉽게 무시를 못할 것 같습니다.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현장에서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경마 6경주입니다. 한대원의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 1등급 경주로 펼쳐지고요. 12마리 마필들이 출전했습니다. 그랑프리 경주를 다녀온 7화 부활의 반석 58.5kg의 중량, 최고 중량을 부여받았죠. 상대적으로 약체라고 할 수 있는 편성이긴 하지만 58.5가 가벼운 중량은 아니니까 조금 좀 찝찝하긴 하고요. 8번마 어프로치도 이제 55.5kg 중량이 늘어났어요. 발군의 순발력으로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마필인데 경주거리 잘 보셔야 돼요. 경주거리가 2000m다 보니까 이 2000m에서는 장담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가 8번 어프로치나 신호 부활의 반석이 배당판에서 인기를 주도하고 있긴 하지만 2000m라는 경주거리의 특징을 누가 잘 살릴 수 있느냐. 그 경주거리에 대한 포인트 때문에 배당이 나올 것이다. 터질 수 있는 편성입니다. 분명히 1등급 경주는 생각지도 않았던 마필이 부산경마는 나눠먹긴 하는 경주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요소들, 그러한 분석들, 그리고 그러한 환경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자, 한대건의 부산경마의 메인 승부처고요. 이번 6경주 짭짤한 배당,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그 정도의 배당을 노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6경주 적중의 묘미, 그리고 돈이 좀 되는 환수의 묘미까지 느낄 수 있도록 한대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부산 6경주만큼은 한대건과 함께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설경마 10경주입니다. 12마리 마필들이 출전을 했고요. 한대건의 더바가 메인 승부처. 한대건이가 일요일 경마에서 가장 자신있게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경주리 1300m 제3경주 출발했습니다. 바깥쪽에 8번. 네, 설경마 3경주입니다. 자, 이번 니르바다는 29전 동안 단 한 번에 입상을 했던 5세인 앞입니다. 뭐 이미 뛸 거 다 뛰었고요. 경주의 전개는 분명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니르바다가 현성이 만난 도전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7번 원더풀 챔피언은 뭐 능력이 좋은 마필은 아니고요. 현성이 만들어준 충막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날 계속 올라가는데 거의 승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원더풀 챔피언은 충막감이 맞고요. 7번 놓고 2번, 3번, 10번. 선두를 지켜냅니다. 2위는 7번 마 원더풀 챔피언. 제가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삼은 이유는요. 좀 부진해요. 네, 좀 부진합니다. 저도 기대를 많이 했었고, 뭐, 마방에서도 기대를 많이 했었던 그 마필임에도 불구하고 부진합니다. 이번 경주는 충분한 없었습니다. 그 부진했던 마필.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이 다 나왔어요. 근데 제가 방송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현장에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한대건이가 이번 10경주를 더바가 승부처, 일요일 경마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자금에서 가장 큰 돈을 배팅해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경주입니다. 자, 그만큼 이번 경주는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고요. 2등급에서 선전을 거듭하고 있는 마필들이 왜 잘 뛰고 있고, 이번에는 인기가 실리지만은 그림자도 안 보이는 인기거든 한 마리가 있습니다. 자, 지울 거 지우고, 때릴 거 때리고, 살릴 거 살리면 이 경우 적중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 한대건 초특급 더바가 메인 승부처로 일요일 경마에 사활을 걸어보겠습니다. 이번 10경주만큼은 한대건과 함께 해주시고 한대건을 최선을 다해서 적중할 수 있도록, 적중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현장 예상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주는 서울경마 11경주입니다. 경주를 1200m고요. 12마리 앞에서 주장하는 경주. 마무리 승부처죠. 네. 가시는 그 길까지 발목을 잡겠습니다. 11경주까지 보고 가십시오. 자, 한대건 승부해 보겠고요. 지난번에 내용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은 바로 이 12번마 파이어폭스입니다. 그 내심 이변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마필이 이변을 낸 게 아니라 드림리스가 이변을 내면서 배당이 나왔죠. 상당히 좀 아쉬웠던, 저희가 에이스7을 놓고 파이어폭스를 공략을 했다가 좀 낭패를 봤던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경주입니다. 다시 한번 심어 파이어폭스 간식권을 가지고 갈 생각입니다. 제가 이 마필을 충분한 놀지는 현장에서 결정해 보겠고요. 현 등급에서도 굉장히 부진한, 기복이 너무 심한, 뛰었다 이런 마필들을 잔뜩 모아놨기 때문에 이변의 여지는 분명히 있어요. 지난번에 잘 뛰었다고 해서 믿지 마십시오. 지난번에는 우연히 잘 뛴 겁니다. 지난번에 못 뛰었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그 무시당했던 그 마필이 잘 뛸 수 있는 그러한 편성입니다. 어차피 현 등급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마필들이 준비를 했고, 기복형의 마필들 경주에서는 의지가 있는 놈이 장땡입니다. 자, 한대건 그 의지가 있는 놈을 현장에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마지막 승부처고요. 마지막 승부처답게 깔끔한 한 방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1경주 한대건의 마지막 승부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요일 경마 모든 예상을 마쳤습니다. 자, 승부처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날씨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네요. 따뜻하게 입고 나오시고요. 경마만 잘 되면 손도 안 시려. 안 되면 손 시렵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대건의 승부처는요, 4경주, 6경주, 8경주, 10경주, 12경주, 4, 6, 8, 10, 10이고요. 4경주가 공개 승부경주, 10경주가 더바가 메인 승부처, 그리고 부산경마가 1경주와 3경주 승부를 합니다. 자, 승부처 공지해 드렸으니까 잘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 경주만큼은 그래 씨 한대건과 함께 하자. 대거나 내가 널 믿었다. 이런 말씀 하시면서 욕도 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 씩씩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